이 지역은 병원 복도에 홀로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의사의 사형 선고와도 같은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가 가장 먼저 떠올린 얼굴은 자신의 가족도 친구 박성재도 아닌 바로 지은호였습니다. 이제 막 서로의 마음을 알아버린 상태에서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지은호가 겪을 죄책감과 슬픔이 얼마나 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 지역은 그 자리에서 결심을 굳힙니다. 자신의 죽음을 철저히 비밀로 붙이고 남은 시간 동안 지은호를 괴롭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주기로 말입니다. 특히 지은호의 친모이자 악의 축인 고성이를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것이 이 지역의 마지막 버킷리스트가 됩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편 박진석 회장의 집안 분위기는 폭풍전야와도 같았습니다. 박진석은 아내 고성이가 자신의 전처 사이에서 낳은 딸 지은호를 사망 신고하고 자신과 재혼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딸을 찾아내 간 이시까지 강요했다는 폐륜적인 사실을 모두 알게 된 후 무서울 정도로 차가운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고성이는 남편의 달라진 태도에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설마 박진석이 자신의 과거를 모두 알았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채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이미 변호사를 통해 고성이 명의로 된 모든 카드와 자산을 동결시킬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는 아들 박성재를 서재로 불러들여 내 집에서 그 여자의 흔적을 지우는 일은 내가 할 테니 너는 지은호 양을 지켜라라고 묵직한 지시를 내립니다. 호탕하고 거침없던 상남자 박진석이 배신감에 몸을 떨며 흘리는 뜨거운 눈물은 시청자들에게 그가 느낀 배신감의 깊이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의 지시를 받고 곧장 지은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절친 이지혁이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오직 지은호를 고성이의 마수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는데요.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네가 우리 아버지한테 직접 말할 필요 없어.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넌 그냥 내 뒤에 숨어 있어라고 말하며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박성재의 눈빛에서 이전과는 다른 절박함을 읽어냈고 혹시 이지혁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본능적으로 불안해했습니다. 지은호가 혹시 지혁 선배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라고 묻자 박성재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이지혁의 비밀을 지켜주려 노력했습니다. 이 엇갈린 세 사람의 진심은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시각 집을 나온 박영란은 갈 곳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는데요. 엄마 고성이의 숨막히는 통제와 아버지의 억압에서 벗어나 웹툰 작가로서의 삶을 꿈꿨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전 경호원 이지혁의 동생 이지환이었습니다. 박영란은 이지환이 짐을 싸서 떠나던 그 뒷모습을 잊지 못해 결국 이지환이 일하고 있을지 모를 곳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우연히 길거리에서 짐을 나르고 있는 이지환을 발견한 박영란은 자존심도 다 버리고 그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이지환은 갑작스러운 박영란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3년 사귄 전 여자친구에게 배신당해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도 박영란의 순수한 눈물 앞에서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재회는 무겁고 어두운 극의 분위기 속에서 잠시나마 설렘을 주는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다시 장면은 이지혁에게로 넘어갑니다. 이지혁은 심장의 통증을 억누르며 고성이를 찾아갔는데요. 그는 창백한 얼굴로 고성이 앞에 이혼 서류와 함께 그녀가 저지른 모든 악행이 담긴 녹음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당신이 지은호 씨 어머니라는 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 자료들 박진석 회장님뿐만 아니라 언론에도 뿌릴 수 있습니다. 조용히 이혼 도장 찍고 떠나세요. 이지혁의 서슬퍼런 협박에 고성이는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악녀답게 이지혁의 안색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너 어디 아프니?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처럼 왜 이래?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이지혁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으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지만 엘리베이터 앞에서 결국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그 시각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나타난 사람은 바로 지은호였습니다. 지은호는 바닥에 쓰러져 식은땀을 흘리는 이지혁을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는데요. 구급차에 실려가는 이지혁의 손을 꼭 잡고 오열하는 지은호의 모습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야 의사로부터 이지혁이 심각한 심장 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식 수술 없이는 며칠을 넘기기 힘들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지은호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고백했을 때 이 지역이 매몰차게 거절했던 이유가, 그리고 최근 들어 자신을 더욱 차갑게 밀어냈던 이유가 모두 이 병 때문이었음을 깨닫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 소식은 곧장 박성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친구의 시한부 소식을 들은 박성재는 병원 복도에서 주저앉아 통곡했는데요. 그는 자신이 지은호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아픈 친구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박성재는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박진석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박진석은 아들 친구의 안타까운 소식에 자신의 인맥과 재력을 총동원해 심장 이식, 대기자 명단을 확인하고 해외 의료진까지 수소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진석은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며 돈과 권력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고성이는 이 지역이 쓰러진 틈을 타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진석이 자신을 내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자신이 살 길은 오직 아픈 아들 우진이와 딸 박영라를 이용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성이는 박영라에게 전화를 걸어 네 아빠가 우진이를 버리려고 한다. 우리가 살 길은 네가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아빠를 설득하는 것뿐이다라며 거짓 눈물 연기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엄마의 실체를 알아버린 박영라는 엄마는 끝까지 자식들을 이용만 하는구나. 나 이제 엄마 딸 아내라고 차갑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모든 가족에게 버림받은 고성이의 표정은 도끼로 가득 차올랐고 그녀는 마지막 발악으로 지은호의 식당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이는 자신의 식당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고성이를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고성이는 네 딸이 내 인생을 망쳤어. 죽은 줄 알았던 게 왜 살아 돌아와서 라고 소리치며 물건을 집어 던졌는데요. 그때 정순이가 조용히 주방에서 소금 바구니를 들고 나와 고성이에게 뿌리며 말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년. 내 딸 은호 건드리면 내가 너 죽이고 감옥 간다. 평소 온화하던 정순이의 서슬퍼런 일갈에 고성이는 뒷걸음질 쳤고 이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통쾌한 사이다를 선사했습니다. 병실에서 깨어난 이지혁은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는 지은호를 보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산소호흡기를 쓴 채 힘겹게 가. 내 옆에 있으면 너만 힘들어. 라고 말하며 그녀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자신의 뺨에 대며 선배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 거야. 그러니까 살아요. 살아서 나한테 갚아. 내가 선배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라고 오열하며 고백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서로를 향한 사랑을 확인한 두 사람의 모습은 비극적이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드러납니다. 박성재가 이지혁을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중 이지혁의 아버지 이상철과 어머니 김다정이 병원을 찾아왔는데요. 의료진과의 상담 과정에서 이지혁의 심장 질환이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가족들의 조직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이지혁과 이상철의 유전자가 불일치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알고 보니 과거 김다정이 아이를 낳을 당시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었거나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출생의 비밀이 있었던 것이었죠. 이상철은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오며 키운 아들이 자신의 핏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야기는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고성이는 결국 박진석에게 이혼 소장을 받게 되고 위자료 한 푼 없이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합니다. 그녀는 차를 몰고 지은호가 있는 병원으로 돌진하는데요. 이성을 잃은 고성이는 다 같이 죽자며 병원 입구에 서 있던 지은호를 향해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 순간 휠체어를 타고 산책을 나왔던 이지혁이 그 모습을 발견하고 온 힘을 다해 휠체어에서 몸을 날려 지은호를 감싸 안았습니다. 끼익 하는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화면은 암전되고 사람들의 비명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끼익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고성이의 차가 화단을 들이받고 멈춰섰을 때 지은호는 자신의 몸 위로 무겁게 내려앉은 이지혁의 체온을 느끼며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지혁이 온몸으로 충격을 흡수한 덕분에 지은호는 가벼운 타박상에 긁혔지만 문제는 이지혁이었습니다. 이미 심장 질환으로 오늘 내일 하던 그가 차량의 범퍼에 다리를 강하게 부딪히고 튕겨나가면서 머리까지 바닥에 찌은 상태였기 때문이죠.
지은호는 피투성이가 된 이지혁의 얼굴을 감싸 쥐고 선배, 눈 좀 떠봐요. 제발이라고 절규했지만 이지혁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그는 지은호의 뺨에 묻은 흙을 닦아주려는 듯 손을 들어 올리다 이내 힘없이 툭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도착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비가 내리는 거리를 처량하게 울렸습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운전석에서 정신을 잃은 척 고개를 숙이고 있는 고성이를 끌어내렸는데요. 고성이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고개를 들어 지은호를 노려보며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딸 인생 망친 대가야. 너도 그 놈도 다 지옥으로 가버려. 그녀의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민들조차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박성재는 연행되어가는 고성이를 보며 이성을 잃고 달려들 뻔했습니다. 당신이 사람이야? 어떻게 사람 탈을 쓰고 이런 짓을 해. 박성재의 울부짖음에도 고성이는 뻔뻔하게 변호사 불러. 난 심신미약이야라고 중얼거려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지혁은 곧바로 수술실로 옮겨졌지만 의료진의 표정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기존의 심장질환의 교통사고로 인한 장기 파열과 뇌진탕까지 겹쳐 수술, 성공 확률이 10% 미만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수술실 앞 의자에 주저앉은 지은호는 자신의 옷에 묻은 이지혁의 피를 멍하니 바라보며 죄책감에 몸부림쳤습니다. 나 때문에 지은호는 자신이 이지혁에게 고백하지 않았더라면, 고성이라는 악연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 자책하며 오열했습니다. 박성재는 그런 지은호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려 했지만 차마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자신 역시 지은호를 사랑하지만 지금 사경을 헤매는 친구 앞에서 그 감정을 드러내는 것조차 죄악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박성재는 벽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친구를 지키지 못한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그 시각,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의 아버지 이상철은 아들의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기 위해 의료진과 상담하던 중 이지혁의 혈액형과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한 의문점을 듣게 되는데요. 아버님, 수혈 준비 과정에서 확인된 바로는 환자분과 아버님의 유전자가 친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의 조심스러운 말에 이상철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33년을 금쪽같이 키운 아들이 내 핏줄이 아니라니. 이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고 옆에 서 있던 아내 김다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다정은 창백해진 얼굴로 입술만 달달 떨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아들의 생사가 오가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따질 수 없어 꾹 참았지만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배신감과 의구심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그는 김다정의 손목을 잡고 비상구 계단으로 끌고 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지혁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니. 당신 알고 있었어? 말해봐, 누구야? 지혁이 진짜 아버지 누구냐고. 평소 고지식하지만 한없이 다정했던 남편의 처음 보는 분노의 김다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만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지혁인 당신 아들이에요. 당신이 가슴으로 키운 당신 아들이라고요. 김다정의 애매모호한 대답은 이상철의 가슴에 더욱 큰 대못을 박았습니다. 이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이수빈은 입을 틀어막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 오빠가 아빠 친아들이 아니라니, 그럼 오빠는 누구란 말인가? 화면은 다시 경찰서 유치장으로 전환됩니다. 박진석 회장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고성이를 면회왔습니다. 박진석은 차가운 철창 너머에 앉아있는 아내였던 여자를 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내 변호사들이 자네를 법정 최고형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네. 살인 미수, 사기, 협박 자네는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하지만 고성이는 전혀 주눅 들지 않고 오히려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저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지금 죽어가는 그 이지혁이라는 놈 그냥 놈이 아니에요. 고성이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며 박진석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박진석이 무슨 헛소리야? 라고 쏘아붙이자 고성이는 철창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김다정, 그 여자 아시죠?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이지혁이에요. 근데 그 아비가 누군지 회장님은 정말 모르시겠어요?
박진석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김다정. 30여 년 전, 그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 가난했던 시절, 잠시 마음을 나눴던 첫사랑의 이름.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녀. 고성이의 말대로라면 이지혁이 자신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뜻인가. 박진석은 혼란스러운 머리를 부여잡고 경찰서를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김다정이라는 여자 뒷조사를 해. 그리고 33년 전 그녀의 행적을 낱낱이 파헤쳐. 박진석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만약 이지혁이 내 아들이라면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될 뻔했던 지은호를 사랑하다가 내 현재 아내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다는 이 막장 드라마 같은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단 말인가. 다시 병원. 긴 수술 끝에 이지혁이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심장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뇌사자 대기 명단에 맞는 심장이 없어요. 기적을 바라는 수밖에. 이지혁의 침대 곁을 지키던 지은호는 탈진에 쓰러졌고 박성재가 그녀를 부축해 병실로 옮겼습니다. 박성재는 잠든 지은호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은호야,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내가 지혁이 대신 아팠어야 했는데. 그때 박성재의 주머니에서 짤랑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주웠던 이지혁의 품에서 떨어진 낡은 펜던트였습니다. 박성재는 무심코 그 펜던트를 열어보았는데요. 그 안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김다정, 그리고 그 옆에 환하게 웃고 있는 한 남자. 남자의 얼굴은 낯이 익었습니다. 박성재는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들고 아버지 박진석이 있는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죠. 회장실에 들어선 박성재는 아버지에게 펜던트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지혁이가 가지고 있던 건데 여기 이 남자, 아버지 젊었을 때랑 너무 닮았어요. 박진석은 아들이 내민 펜던트를 받아 들고 굳어버렸습니다. 그것은 35년 전 자신이 김다정에게 프러포즈하며 걸어주었던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사진 속의 남자는 분명 젊은 날의 자신이었습니다. 박진석의 손에서 펜던트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고성이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지혁은 김다정과 박진석 사이에서 태어난 박성재의 배다른 형제였던 것입니다. 박진석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성재야, 병원 가자. 당장 병원 가야 해. 영문을 모르는 박성재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황했지만 박진석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 핏줄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 박진석은 차 안에서 엑셀을 밟으며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그리고 며느리감으로 점찍었던 지은호가 사랑하는 남자가 바로 자신의 친아들이었다니.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 자신의 아내 고성이라니. 이 비극적인 운명의 장난 앞에 천하의 박진석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박진석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는 이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잘생긴 얼굴, 호탕했던 성격, 모든 것이 자신을 닮아 있었습니다. 왜 진작 알아보지 못했을까? 박진석은 유리창에 손을 대고 흐느꼈습니다. 그때 의료진들이 급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분 바이탈 떨어집니다. 코드 블루, 코드 블루. 이지혁의 심전도 모니터가 요란한 경고음을 내며 일직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석은 의료진을 밀치고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안 돼. 죽으면 안 돼. 이놈아. 눈 좀 떠봐. 내가 내 애비다. 박진석의 처절한 외침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이상철과 김다정이 달려왔고 김다정은 박진석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30년 넘게 숨겨왔던 비밀이 가장 비극적인 순간에 폭발해 버린 것입니다. 박성재 역시 뒤따라 들어왔다가 아버지의 외침을 듣고 충격에 휩싸여 문고리를 잡은 채 굳어버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지혁이 아버지라니요? 가장 친한 친구가 형제가 되는 순간, 그리고 그 형제가 죽음의 문턱을 넘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이 혼란 속에서 심폐소생술을 받는 이지혁의 몸이 덜컹거렸습니다. 전기 충격기가 가해질 때마다 지은호의 비명 섞인 울음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드라마는 또 한 번의 충격적인 반전을 예고하며 엔딩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지혁의 심장이 멈춘 위급한 상황에서 기적처럼 장기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하지만 기증자의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기증자의 보호자가 특정인에게만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지정 기탁을 한 것인데요. 그 기증자의 이름이 밝혀지는 순간 병원에 모인 모든 사람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뇌사 상태에 빠져 장기 기증을 하게 된 사람은 다름 아닌 지강호였습니다. 지은호의 남동생, 언제나 누나 속만 썩이고 자격지심에 빠져 살았던 지강호. 알고 보니 그는 누나의 가게에서 난동을 부리고 나가는 고성이의 차를 목격하고 분노에 차 오토바이를 타고 고성이의 뒤를 쫓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고성이가 사고를 내는 장면을 목격하고 급정거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머리를 크게 다쳤던 것이죠.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었던 지강호는 뇌사 판정을 받았고 그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유서 같은 메모에는 누나, 미안해. 나 구제불능인 거 알아. 근데 만약에 나 죽으면 내 심장이라도 팔아서 누나 빚 갚아. 아니, 누나가 좋아하는 그 형 살려. 라고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정순이는 아들의 뇌사 소식에 실신했고 지은호는 동생의 죽음과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 사이에서 잔인한 선택을 강요받게 되었습니다. 동생의 심장을 꺼내 이지혁에게 주어야 하는 상황. 이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저주가 될까요? 박성재는 형제가 된 친구를 살리기 위해 짝사랑하는 여자의 동생, 심장을 가져와야 하는 아이러니한 운명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박진석은 자신의 친아들을 살리기 위해 며느리 될 뻔한 아이의 동생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사실에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술실 앞 2개의 이동 침대가 교차합니다. 하나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지강호, 하나는 죽음의 문턱에 선 이지혁. 지은호는 두 침대 사이에서 어느 쪽도 잡지 못한 채 허공에 손을 뻗으며 오열했습니다. 안 돼 강호야 선배 이러지 마. 과연 지강호의 심장은 이지혁의 가슴 속에서 다시 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지혁은 깨어나서 자신의 심장이 사랑하는 여자의 동생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얽히고 설킨 핏줄의 비밀과 숭고한 희생, 그리고 잔인한 운명. 화려한 날들은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